예, 글로벌 증시 상황 보겠습니다. 스페인의 구제금융 신청 가능성이나 스페인에서 또 대규모 시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긴축에 반대해서 유럽 쪽에 관심이 있었는데 느닷없이 또 미국에서 이 필라델피아 연준은행 총재가 한마디 하면서 주가가 비교적 큰 폭으로 하락했어요. 어떤 의미가 있는 건지 자세히 분석하겠습니다. 김희욱 전문위원입니다. 네, 추석이 있는 주간이라 어제까지만 해도 참 몸과 마음이 가벼웠는데 미증시 갑자기 좀 이렇게 하락을 하니까 우려감이 조금씩 몰려오고 있는 아침입니다.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우 출발합니다. 먼저 오늘 마감 브리핑에 앞서서 다우지수 일중을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제 조정에 이어서 반등세로 출발을 하긴 했더라고요. 어제 밤에 이거 보고 잤는데요. 보시는 대로 그런데 다시 오전 11시경 갑자기 하방으로 내리꽂으면서 결국 100포인트 넘게 하락으로 일단 마감이 됐습니다. 자, 저렇게 갑자기 방향이 틀어진 이유가 무엇인가요? 미증시 오전 11시경에 갑자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마감 브리핑 내용을 보시면 답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은 AP통신 보시겠습니다. 제목에 보신 대로 오늘 미증시 전반에 한 달 만에 최대 매도 공세를 유도한 것은 바로 찰스 플러서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의 경고였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비관론자들의 QE3 무용론 이런 거 많이 있었지만 이보다 훨씬 강도 높은 그리고 또 연준 내부자의 비판이 미증시 분위기를 급냉시켰다라는 설명입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조금 뒤에 보시기로 하고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애플의 2.5%가량 조정, 이것이 또 기술업종 전반에 부담을 줬고요. 그리고 어제 실적 전망을 하향한 캐터필라는 제조업종에 또 매도세를 불러들였다라는 설명입니다. 반면에 오늘 경제지표들은 소비자 신뢰지수가 7개월 내 최고치까지 급등, 그리고 주택가격 지표는 수요 증가로 인한 상승세를 그대로 이어나갔지만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는 못했다는데요. QE3 이후 시장의 관심을 도로 되찾은 경제지표를 이렇게 무시해버릴 만한 연준 총재 연설 내용 자세히 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지금까지 비관론자의 의견은 많이 있었지만 또 이 내용이 시장에 관심을 받은 이유는 글쎄요, 조정이 올 타이밍이었기 때문에 이걸 핑계로 삼았느냐 아니면 진짜 심각한 것이냐 한번 느낌을 보시기로 하죠. 필라델피아 연준 총재 찰스 플러스의 연설문입니다. 보시는 대로 이 필라델피아 지역 CFA 협회에서 연설한 내용이고요. 그냥 지역 행사에 참석한 이 연설이 미 증시 전체에 부담이 됐다. 글쎄. 어떤 내용이 있나 한번 들어보시기로 하죠. 처음에는 연설이 다 그렇듯이 이렇게 오늘 행사에 초대받아서 기쁘고 나는 누구고 이렇게 시작을 해서 지역 연준 총재니까 필라델피아의 경제 전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건 베이지북에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설명한 거니까 넘어가기로 하고요. 드디어 연준 통화 정책에 대한 견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시면요. 근데 일단 제로 금리를 45개월 지속하면서 그 중간중간에 거기다가 또 대규모 자산 매입 조치, 즉 QE1, QE2, 여기다가 오퍼레이션 트위스트까지 병행한 것에 대해서 조금 불편한 심기를 조금씩 드러내고 있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드디어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합니다. 이렇게 절대적으로 반대한다는 의미를 띠면서 나는 지난 9월 FOMC에서 QE3에 반대했던 사람이다. 그는 연준의 QE3가 현재 미 경제의 최우선 과제라고 할 수 있는 고용 창출은 물론이고 주택시장 부양을 위한 모기지 금리 하락에도 큰 효과를 주지 못할 것이다 라는 비판입니다. 오히려 부작용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지나친 비둘기파적 기조, 즉 대규모 자산 매입 조치가 오히려 연준 신뢰도에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 즉 득보다 실이 저렇게 더 클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나중에 도대체 어떻게 이런 유동성의 이 수문을 닫을 것이냐 혹은 유동성을 흡수할 것이냐에 대해서 연준이 언젠가는 출구 전략 시행을 통해서 현재 엄청난 양을 보유하고 있는 이런 채권들을 실물 시장에 풀어놓게 될 텐데 그 과정이 상당히 걱정될 정도로 지금 연준 대차대조표상 부채 자산이 과도하다는 것이죠. 근데 이거 집을 막 짓고 있는데 와서 이거 나중에 다 철거하려면 얼마나 힘들겠냐 이런 얘기처럼 좀 억지스럽기도 하고 또 이걸 악질하고 막 호들갑스럽게 매도 공세를 퍼부은 월가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는 되기가 힘들죠. 전문가들은 뭐라고 보나요? 전문가 의견 찬반 양론으로 두 편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해리스 프라이빗 뱅크 측의 의견입니다. 오늘 찰스 플러스 연설 내용은 시장의 QE3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최근 QE3 판타지의 주식을 사모았던 투자자들에게 오늘 찰스 플러스는 오즈의 마법사 연극의 커튼을 내려버린 격이다. 네, 역시 판타지스러운 분석을 했는데 이해는 좀 되시죠? 그러니까 아직 실체가 확인되지 않은 이런 기대감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다음에 엘리 케이 시큐리티즈 뉴욕지사 영업본부장 의견입니다.
오늘 발언이 뭐 그다지 놀라운 것은 아니었다. 다만 최근 급등분에 대한 차익 실현 기회를 엿보고 있던 투자자들에게 이런 비판적인 혹은 염세적인 이런 재료가 매도 타이밍으로 작용한 것뿐이다라고 제한적인 평가를 내렸습니다. 둘 다 좀 시간이 지나봐야지 알겠죠. 뭐 갑자기 또 주 후반 되면서 윈도우 드레싱으로 시장이 뜰 가능성도 있고 또 본격적인 차익 실현 매도 그리고 약세장이 시작됐다는 의견도 있고 분분합니다. 다음 스페인 쪽의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스페인의 소요 사태가 또 한번 일어났다고 하네요. 이 화면 보시면은요, 스페인에서 이 시위의 골자는 그거죠. 재정 긴축안에 반대하는 대대적인 시위가 있었는데 스페인 국영통신사 RTV 측의 자료 화면이 이렇게 쭉 나와 있고요. 뭐 구제금융을 받으려면 일단 이 긴축안이 통과가 돼야 이제 조건부로 구제금융을 주는 것인데요. 지금 화면에 보시는 대로 뭐 좀 글쎄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슬픈 현실이지만은 우리나라는 워낙 저런 광경이 익숙하기도 하고 또 뭐 제목만 보면은 25명 체포, 28명 부상, 27명 부상은 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런 게 서양에서는 참 흔치 않은 일이라는 거죠. 여기서 사진에서 보면 뭐 여자도 막 저렇게 연행하고 있고 막 시위대는 돌을 던지면서 격렬하게 시위를 했고 또 경찰은 강경 진압으로 전기 충격기와 심지어 고무탄까지 발사를 했다. 이에 따라 오늘 스페인의 40억 유로 규모 단기 국채 발행에서 금리는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낙찰이 됐다는데요. 근데 먼저 구제 금융을 앞서 받았던 그 그리스 사례를 되짚어 보시면은 스페인도 결국 구제금융으로 가기 위한 길은 순탄할 리가 만무하고요. 스페인 정부는 구제금융 조건인 이 긴축안을 외부와 협상하는 데 있어서 이런 내부의 정정 불안을 어떤 때는 핑계 삼아서 좀 이용하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또 벼랑 끝 전술의 뭐 압력 수단으로 이용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결국 스페인도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서는 험난한 협상길에 이제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되겠고 뭐 큰 불안이라기보다는 앞으로 좀 이런 뉴스를 많이 접해야 좀 지칠 때쯤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MSCI 한국지수 보시죠. 일단 미증시 하락폭보다는 조금 더 크네요. 어제 우리나라 하락분을 후반영한 것도 어느 정도 들어있기는 한데요. 글쎄 오늘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외부 공기는 다소 차갑습니다만은 과연 차익 실현의 핑계를 찾기 위해서 앞서 보신 여러 악재들의 시장이 집중을 한 건지 아니면 본격적인 조정 국면이 찾아올지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이르지만 어쨌든 추석 연휴를 3일 앞둔 외국인들의 투심은 국내 코스피 증시에 대해서 특별히 저가 매수에 나설 뜻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이제 수요일 아침 글로벌 마켓 나오는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고맙습니다.